근데 50대가 되면 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소되기 때문에 특히 심장병이라든지 또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 등이 생길 수 있고요. 비교적 드물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병희 센터장님 모시고 건강관리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아건진센터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최병희입니다. 센터장님, 그동안은 좀 건강검진에 소홀했더라도 50대가 되면 건강검진을 꼭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관리라는 건 뭐 가능하면 빨리면 빠를수록 물론 좋긴 좋죠. 근데 50대가 되면 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소되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들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심장병이라든지 또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 등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비교적 드물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해마다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도 받을 예정이고요. 센터장님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나요? 네, 받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인들은 내 자신의 건강을 보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남들한테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남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년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또 4, 5년마다 한 번씩 뭐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특수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50대가 되면은 암 발생에 대한 위험이 되게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암 검진의 경우에는 꼭 빼놓지 않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건강 검진을 통해서 한 30% 이상이 일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롭게 진단해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꽤 있는 거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암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몇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해서 우리 조기 진단을 하고 또 그 조기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그래서 이제 완치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검진을 통해서도 6가지 암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판넬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시죠. 6대 암 중에서 첫 번째 암인데요. 위암입니다. 위암이 우리나라에 좀 발병률이 많은 암종이죠. 최근에 조금 바뀌긴 했지만 2018년까지만 해도 위암이 우리나라 제1순위 암이고요. 현재 한 1년에 한 16만 명 전후가 그 위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위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좀 조기에 반전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환자들이 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암은 국가검진 암에 속해 있죠.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 하면 그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빠르면 한 40대에서도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검진할 때 위 내시경 검사를 할지 위장 조형 검사를 할지 선택하는 항목이 있기도 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글쎄 뭐 전에는 이제 위 내시경이 이렇게 흔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위 조영술을 많이 했었는데요. 위 조영술은 우리가 위 조영제를 맞고 나서 위장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인데 대개 이제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제 위장 내시경은 내시경을 경구로 통해서 위까지 직접 진입을 해가지고 위 점막에 이상이 있는지를 본 검사입니다. 그래서 위 점막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병변이 나타나더라도 쉽게 판별할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 따라 조직 검사를 함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이제 조기 암을 발견하거나 또 이제 요새 최근에 헬리코박터균을 우리가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내시경을 더 먼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수면 내시경으로 하시나요? 전에는 수면 내시경 하는 경우에 좀 이렇게 좀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는 좀 수면 내시경을 통해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가 있고 환자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장이 나쁘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령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수면 내시경 가능한가요? 저는 그게 없으면 절대 내시경 못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사람에 따라 다르면 사실 일반적으로 한 70에서 75세 넘으면 조금 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면을 하면 그 약을 씀으로써 좀 기능이 약해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고려해서 하는데 뭐 건강하다면 지나치면 80 정도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으로 해서 해야 하는 게 있어서요. 만약 본인이 꼭 나이가 많으신데 수면 내시경을 해야겠다면 미리 상의를 해서 하는 경우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암종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대장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젊은 층에서 대장암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40대에서부터도 대장암을 좀 관심을 갖고 검진을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대장암 국가검진에는 1차적으로 분변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분변 검사에서 잔멸이 있는지 없는지가 1차 검진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1차 검진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암, 대장암 발견에는 조금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것이 또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위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2, 3년에 한 번 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왜냐하면 용종이 이제 있는 경우에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게는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2, 3년 내에 혹시 다른 나머지 용종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용종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5년에 한 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암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유방암입니다. 특히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50대가 되면 더 많이 발생하지만 또 이제 40대 후반에서도 유방암이 더 최근에 더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유방암 검진을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체크하는 게 더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방암 검진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유방 촬영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적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검진율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방 초음파통을 통해서 검진하는데 특히 이제 치밀 유방 같은 경우 여자분들 조그만 결절 같은 걸 치밀 유방에 가려서 정확히 잘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일 예. 수 있기 때문에 치밀 유방이 있을 때는 또 다른 경우에 결절이 좀 보인다고 생각할 때는 유방 초음파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네 번째 검진 항목도 이어서 보실까요? 자궁경부암인데요. 현재 예방 가능한 유일한 암이죠, 센터장님?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방 접종은 뭐 빠른 어린 나이서부터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 20세 이상에는 조금 효과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맞을 수 있고 자궁암 그 검진은 20대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50대 여성분들도 맞아도 되나요? 맞으면 조금 효과는 있는 거로 돼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그때부터는 아까 했지만 조기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효과가 그렇게 백신을 맞는 것보다 검진을 받는 게 더 더 낫다. 네. 일반적으로 그 얘기하는데 맞아서 도움은 되죠. 대표종이 여성암인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나와서 나머지 두 개는 왠지 남성들이 많이 발병하는 암일 것 같은데요. 다음 간암이네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여튼 간암이 조금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최근 한 2, 30년 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비형 간염이 줄어들어서 만성 간염이 줄어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간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고위험군에서는 이 조기 검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검진은 어떻게 하나요, 센터장님? 간암 후 40대 이상의 고위험조 환자군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하게 되겠고요. 간 초음파 검사를 포함해서 혈청, 알파, 테아,
단백 검사를 하여 우리가 간암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국가암 검진 항목인데요. 폐암이네요. 사실 폐암 환자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 폐암의 국가 검진은 54세에서 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네, 이 연구마다 하죠. 그래서 최근에 폐암이 조기 암 검진을 추가됐는데 그 이유는 저설량 CT가 우리가 몸에 별로 해롭지 않으면서 비교적 1, 2년에 한 번 정도 시행을 해도 큰 해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폐암 검진에서 말하는 고위험군은 어떤 환자군일까요? 네, 그러니까 50에서 74세 환자들이고요. 담배를 한 30갑 이상 피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위험군이 되고 30년 이상이 돼야 빈도가 좀 증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고위험군이라고 하고 있죠. 최근에는 흡연자 아니고도 폐암 발병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본인이 원하면 50대부터는 이런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에서 폐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되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그 실내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태운 음식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먼지 같은 걸 들어 마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짐으로써 여성에서 폐암이 더 많이 증가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분들도 가끔 이런 의심을 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한 저설량 CT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해서 완치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